제가 무자화두를 들면서 참선을 할 때 그 여러 깨달은 선지식들이 많으셨잖아요. 만공선사라든지 효봉선사라든지 하남스님이라든지 경봉선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,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제일 많이 이렇게 저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제일 좋아했던 바로 인곡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. 이 선사께서는 정말 차돌같이 강하고, 그리고 항상 솔잎을 장복하셔가지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던 분이 있었는데, 언제나 수행자들에게 무자화두를 드는 법을 가르쳤어요. 어느 날 이제 자기 상자인 성주 스님이 선사님을 찾아 뵀어요. 오랜만에 아버지 스승님을 만나서 이제 인사드리는 거죠. 그랬더니 선사께서 자상하게 해가 대사가 달마세사를 찾아가서 안 받아주시니까 네가 뭘로 증명하겠느냐, 그러니까 칼로 왼팔을 잘라서 다친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그렇게 간절하게 진리를 구할 수가 있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면서 도를 구하는 지극한 신심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시더니 이 성주 스님을 보고, 야, 세상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논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를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나는 보다시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내 아들인 자네에게 물려줄 것이 없구나. 그랬더니 성주 스님이, 스님 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. 어찌 출가 사문이 되어서 호의호식을 원하며 은사 스님께서 재산을 얻기를 바라겠습니까?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수행자의 마음이니까 내가 너에게 무자답이라는 논을 선사하겠노라. 이 무자답이야말로 세간에 있는 전답에 비하면 천지 차이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. 무자답이라는 거니까 무자로 된 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. 그런 논을 너한테 선사하겠다, 유산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죠.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논과 밭, 그리고 재산들은 하루아침에 티끌 것 같아서 결국 죽을 때는 하나도 자기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지만, 옛 교사이신 조주 스님이 물려주신 이 무자답은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다. 무자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깨닫는 걸 말하죠. 무자답이라고 하는 그런 논을 주겠으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죠. 그뿐만 아니라 이 무자 화두는 천하 수행자들이 안심인명의 양식을 얻어서 그래서 살아난 그런 무자답이니, 너는 이 무자 화두를 가지고서 조사의 관문을 뚫고 마침내 성불하도록 하라 하고 분부를 하셨던 것입니다. 스님께서 태설 땅에서 주석하고 계실 때 어느 날 또 그 아들인 성주 스님이 찾아와서 스님에게 삼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고, 스님, 공부가 재미가 없고 친척이 없습니다 하고 한탄을 했어요. 그랬더니 선사께서는 참 아들 같은 그 성주 스님에게 공부해서 재미를 구하면 안 되느니라. 재미를 구하면 참다운 재미가 못 되는 것이다 라고 경책하시고 나서, 너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지? 예를 들어서 냉수나 설탕물을 비교하면 설탕물이 맛있을 것이다, 달콤하고. 또
매밥과 그냥 보통 밥과 찰밥을 비교하면 찰밥이 훨씬 더 맛있을 것이다. 그러나 맛있는 설탕물이나 찰밥을 몇 번만 거듭해서 먹게 되면 실증이 나가지고 몸에도 해롭다. 설탕물 계속 먹으면 얼마나 나쁩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처음에는 맛있을지 모르지만, 하지만 그냥 보통 맨밥하고 냉수는 별다른 맛이 없지만도 날마다, 아니 평생 동안 먹어도 늘 맛있고 몸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.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참선 공부의 맛에 취해라. 거기서 재미를 구해라. 그것은 옳은 맛과 재미가 못 되는 것이고, 재미없는 것으로 재미를 삼아라. 그러면 그 재미가 다할 때가, 재미있는 것으로 재미를 취하면 그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지만, 재미없는 것으로 재미를 삼으면 그 재미가 다함이 없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재밌을 리가 있겠어요? 아무리 전교 1등을 하고 뭐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가지고 재밌다?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재밌어요.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전교 1등을 하면 선생님들도 학생이지만 존중해요. 학부형들한테도 인기가 짱입니다. 친구들 간에도 인기가 제일 좋아요. 저 전교 1등, 전교 1등. 그런 영심도 느껴지고, 또 공부를 하는 것이 괴롭었는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 재미에, 그 나름대로의 몰입의 재미가 또 있어요. 몰입을 하게 될 때 재미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. 오히려 사는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재미예요.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되면. 저도 45살 때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해 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평교사에서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는 바람에 세 번째 겨우 합격을 하는 바람에 3년간 정말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. 제가 테니스 감독으로서 선수를 엄청나게 많이 지도를 하면서 진짜 굉장히 열렬하게 지도하다가 내가 선수가 되어서 공부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? 제 스스로를 엄청나게 경책하면서 열심히 했어요. 그랬더니 정말 몰입의 즐거움이 있더라고요. 나름대로. 그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를 늘 보살펴 주시던 선지식께서 제가 공부하고 있다가 전화를 드리면 저를 딱 보시고 제 차크라의 상태를 딱 보시고 공부가 잘 된다는 말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점검을 받다 보니, 아, 사람이 뭔가에 집중하면 꼭 연불이나 참선이나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집중을 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우쳤습니다. 여러분도 재미없는 것을 가지고 재미를 삼으십시오. 그러면 진정한 재미가 생겨나고 그때의 그 쾌감은 상상 초월입니다. 연불하면서 그런 걸 얻으세요. 그러면 큰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